엄마, 이런 식으로 우리 애들 앞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그 집을 팔 순 없다.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장모님, 처음엔 저희가 정말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재산을 꽁꽁 숨기셔야겠어요? 엄마가 할머니면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순 없어요. 엄마만 그 집 팔면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잖아요. 미선아, 그러지 마라. 됐어요. 친구 집에 가시든 요양원을 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우리한텐 엄마보다 돈이 더 필요해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며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돌아보려 합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 우리는 가방 가게를 했습니다. 빚을 내서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부부가 함께 일구며 시장에서 꽤 소문난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웠던 시절이었지만 남편은 장사가 끝나면 시장 골목 분식집으로 저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고생한다 하면서 떡볶이를 사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 셋 키우며 한 번도 장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큰딸 대학 등록금, 아들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늘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 의자가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썼지만 2달이 지나자 휠체어는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며 엄마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혹시 모를 일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렷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통장에 비상금 넣어뒀으니 당신 인생 살아. 절대 자식들 주지 말고. 그렇게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한 우리의 가게도 추억도 이제는 모두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사위가 조문객이 돌아간 틈을 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장례 비용도 꽤 들어갈 텐데.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장모님께서는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큰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아빠도 걱정하실 거예요. 글쎄다. 내가 너희한테 가도 될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날 사위가 먼저 나섰습니다. 장모님, 짐이 많으시네요. 저희 집은 좀 좁아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죠. 이건 다 추억이 있는 거라. 새 출발하시는 건데 옛날 물건들은 다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모은 살림살이 대부분을 정리하고 제 방에 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주고 큰딸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엄마도 저희랑 살게 돼서 좋으시죠? 그래. 우리 강이랑 날이랑도 시간 보내고 좋다. 저도요. 이제라도 모시게 돼서 좋아요. 편하게 쉬세요. 밥도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다가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통장 정리는 다 하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 보험금도 있고 장서방이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주지 말고 당신 인생 살아야 하오. 아직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천천히 할게. 장모님,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빨리 정리하셔야죠. 그날 이후로 사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던지는 돈 얘기, 통장 얘기.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딸의 태도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딸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제게 맡기더니 끼니조차 제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맞벌이라 바빠서 집안일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네래. 잘 다녀오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니까 애들 저녁이랑 간식 좀 챙겨줘요. 장모님, 강의 학원은 5시고 나리는 6시예요. 둘 다 픽업하고 숙제도 좀 봐주세요. 집안일에 손주들 돌보기까지 제 방에 들어가 쉴 틈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불 빨래는 내일 하시고 강의방 청소부터 해주세요.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밤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미루시고 통장 정리 좀 하시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버님 보험금이 꽤 되던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게. 장모님,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너무 힘들다고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한 식구인데 왜 그렇게 경계하세요? 나 서운해. 그렇게 우리를 못 믿으세요? 그날 밤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딸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시네.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데. 좀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달라진 눈빛, 사위에 숨겨진 속셈이. 그 무렵 학원비가 부족하다던 딸 부부가 비싼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새 차를 보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장서방 회사에서 승진했거든요. 승진 기념으로 차 한 대 바꿨어요. 장모님, 이제 좀 더 큰 차가 필요해서요. 할부로 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새 차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손주들 학원비 타령을 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남기신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그 집에 살 것도 아닌데 놔두면 뭐해요? 지금 부동산이 괜찮을 때 팔아서 애들 유학에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강희가 이번에 영어학원 우등반 됐어요. 선생님이 유학 가면 훨씬 금방 늘거래요. 나리도 피아노에 재능 보이고요. 그래도 그 집은 너희 아버지랑 장모님, 우리 가족인데 왜 자꾸 선을 긋는 거죠? 저희가 장모님 모시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식구 하나가 늘어난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는 아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거실에서 숙제하던 손주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니다. 강아,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 집은 우리 때문에 파는 거야? 손주의 물음에 답을 못하고 있는데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왔어요. 강의도 데려가서 조기 유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여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딸이 말을 자르고 사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미선아, 엄마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애들 교육비도 너무 빠듯하고. 요즘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유학은 필수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방을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제 피부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아 유학 보내자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팔라는 압박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 짐이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이 방은 강의 공부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책상이랑 책장도 놔야 하고. 작은 방은 물건 창고로 쓰던 곳이라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 답답했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현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자꾸 버티시는데 무슨 수라도 내야 할 것 같아. 좀 더 압박해보자. 곧 지치실 거야.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식사했어요. 엄마, 나 먼저 출근할게. 혼자 차려 먹는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밥 먹고 싶은데. 강아, 이리 와. 학원 늦겠다. 손주들과도 말을 섞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중 실수로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장모님, 그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정말 도움이 안 되시네요. 미안하네. 아니, 이제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건도 자꾸 깨뜨리시고. 사위의 말에 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 딸이었다면 이럴 때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내 잘못일까? 아침마다 현관문 소리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딸은 싫은 소리만 했습니다. 엄마, 청소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대충 하실 거면 하지 마시던가요. 우리 옆집은 친정엄마가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도 안 나가시고, 통장도 안 보여주시고, 이제는 답을 주셔야죠. 딸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강희 캐나다 조기 유학 보내기로 했어요. 벌써 학교도 얘기가 다 됐고요. 그래서 장모님 집을 급하게 처분했으면 해요. 지금이 부동산 시세도 좋고.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 집은 팔 수 없어. 엄마, 그럼 우리 애들 앞길을 막으실 거예요? 미선아,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순간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만. 우리도 살아야죠. 장모님, 처음엔 저희가 정말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시니. 비협조적이라니. 난 자네 장모일세. 에휴, 장모님.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 그만하죠. 딸이 한숨을 쉬더니 사위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살게. 솔직히 엄마만 없으면 우리 다 편할 것 같아요. 미선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셨다고 평생 이용하실 건가요? 이제 그만하시죠. 사위가 옆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족이 되자고. 근데 장모님은 자꾸 선 긋고, 재산 숨기고, 난 그저 너희랑 같이. 같이 살자고요? 장모님 돈은 꽁꽁 숨겨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딸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애들 얼굴 보면서도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강희 유학도 못 보내고 나리 피아노도 그만두게 생겼는데 미선아, 그래도 난 내 엄마고. 이제 그만해요.
친구분 집에 가시든지 아님 요양원에라도 가세요. 우리도 이제 지쳤어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하자. 장모님,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짐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찬비가 내리는 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나리야, 나리야, 들어와. 할머니는 이제 여기 안 계실 거야. 우리끼리만 살자.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밤중에 찬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 춘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순아, 들어와서 얘기하자. 미안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옷이 다 젖었네. 얼른 씻고 갈아입어.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오니 춘자가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며칠 전에 미선이가 시장에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 엄마가 재산을 안 내놓는다고 나는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 내가 얼마 전에 법무사 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응, 내일 한번 만나보자.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놔야 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고.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 따님 부부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다 해놓으셨네요. 보험금도 어머님 단독 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집도 어머님 명의고, 여기 통장도 보세요. 서류 속에서 남편이 만들어둔 통장이 나왔습니다. 비상금 계좌네요. 꽤 큰 금액입니다. 메모도 있어요. 당신 인생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내 마지막 선물이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장사하면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만 찾을 수 있게 해두셨더라고요. 춘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이제 네 인생 살 차례야. 너무 마음 약하게 굴지 말고.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제안이요? 시장 근처에 제가 아는 건물주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1층 가게가 비었다고 하던데. 어머님 솜씨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 오래된 건물 1층의 작은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림하면서 익힌 솜씨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자리예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근데 이 자리가 장사가 될까 싶네. 걱정 마세요. 주변에 원단 가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선 맡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며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네요. 저는 옆에서 반찬 가게 하는 김명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어머, 이런 걸 다 손으로 하시나 봐요. 저기 우리 집 커튼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명자 씨는 반찬 한 그릇을 들고 또 왔습니다. 아이고, 솜씨가 참 좋으시네. 이거 우리 집 특제 김치니까 드셔보세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우리의 교복 통 좀 줄여주세요. 아줌마, 여기서 수선하면 잘 한다던데. 바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일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내일까지 될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해드릴게요.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다 보니 단골도 생기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상인회 모임 한번 나오세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수선 맡길 때 찾느라 힘들어 했었는데 박 사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이쪽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반년이 지나자 제 가게는 시장에서 꽤 입소문이 났습니다. 교복 수선부터 명품 가방 수선까지 못하는 게 없다는 소문이 돌았고 덕분에 백화점 있는 시내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 이젠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시장 사람들과도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반찬 가게 하는 명자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진짜 대박이네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반찬 서너 번 더 했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장사 얘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레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딸에게 쫓겨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혼자서 이만큼 일권했다는 것도, 소문이 소문을 낳아 이제는 동네방네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먼 발치에서 딸을 봤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제 가게를 멀뚱멀뚱 바라보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발걸음을 서둘러 돌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가슴 한켠이 시큰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제 곁에는 진짜 가족 같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시장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면 제 가게를 찾아와 인생 상담을 하고 가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다며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란 걸,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딸 집에서 쫓겨났었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는 제법 자리 잡은 제 가게에 어느 날 사위가 들어섰습니다. 장모님, 가슴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비바람 속으로 저를 내쫓던 사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라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고 장모님이라도 도와주시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마치 그날 밤 추위에 떨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가세요. 전 당신 모릅니다. 장모님, 제발요. 강의 유학은 다 틀어졌고 나리는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차갑게 돌아섰지만 사위가 나간 후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 전세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제 품에 안겨울던 미선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자식이 없다. 가거라. 엄마, 제발, 나 엄마 딸이잖아요. 내 딸이었다면 친엄마를 그렇게 내쫓진 않았겠지.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을 거라고. 사람이 무서워서도 서러워서도 아닙니다. 밤이면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선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래도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우리 딸을 위한 건 맞겠죠? 가끔 시장 골목에서 멀리 딸을 봅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딸을 위한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모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 딸에게 이것보다 더 큰 교훈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아픈 건 역시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도 굴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딸도 언젠간 깨닫겠죠. 이제 저는 자식 잃은 이 가슴도 달랠 겸 하루하루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식이 버린 어머니.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홀로 눈물 훔치고 계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세월의 지혜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